$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이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근데 출근길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가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올해 내내 또 어떤 섹터에 어떤 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도 고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2년에는 뭐 지금은 성장주가 엄청 힘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뭘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네. 그 수익률 자체도 많이 흔들릴 거라서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나누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는 어떤 성향의 어떤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 아니면 가치주 위주 또 혼합 두 가지를 섞어서 되어 있는 상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제가 나와서 3가지 정도 ETF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어떤 균형을 좀 잡고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면 어떡하죠? 약간의 그 꿈과 희망 같은 그런 기업들. 성장을 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기업이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하는 가치주라고 보셔야죠. 그쵸, 그쵸. 애플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이 이런 두 경우 가지 좋은 거 주는 아닌가요? 네? 이런 종목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장하는 그렇죠. 가치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FOMC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테슬라는 뭐 다 그래라고 하지만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의 실적은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많이 좀 꺾였어요. 앞서서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섹터별로 봤을 때도 좀 확연히 엇갈리는데 이거 에너지 섹터만 많이 올랐던 건 좀 약간 특이점이 있었잖아요. 작년 그렇죠. 올해가.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지수의 올해 들어와서 성과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우존스 5.7% 하락했고요. 나스닥 12% 하락했고 S&P 500 8% 가까이 하락했고 러셀 2000도 11.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주 동안에 이렇게 많이 꺾인 거는 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최근 3개월간 성과를 그래프로 살펴봐도 1월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그 러셀 2000에 투자하는 그 중소형 지수 역시 12%, 1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만 딱 보시면 일단 대형 가치주가 가장 현재는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소형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성장주의 실적 부진, 주가 부진은 상당히 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장주, 가치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성장주와 가치주는 명확하게 이게 딱 잘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성장주는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주식이고 가치주는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주식입니다. 성장주는 이제 향후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그러니까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다수 있고요. 가치주는 앞서 잠깐 그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P&G 같은 종목들, 성수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특성은 배당을 많이 한다는 점이 이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는 배당 매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ETF 중에서 중형주 ETF를 활용한 순환매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화면 보니까
S&P 우리가 항상 500 얘기를 많이 들었단 네. 말이죠. 근데 S&P 400을 중심으로 한다. 네. 가장 큰 100 종목을 뺀 거죠. 그 어떻게 뒤에 되는 거라고 거예요?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101등부터. 그러니까 1등부터 50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500 1등부터 900등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몇천 개 종목 중에서 네. S&P 네. 500을 빼고 네. 그럼 그런 모르는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상대적으로 많긴 해요. 그래도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있어요? 뒤에 종목을 오.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고요. 네. 이제 잘 모르시는 것들 이제 소형주에 가면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쵸. 이렇게 하실 겁니다. S&P 400을 네.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S&P 400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 시장에서는 대형 가치주에 많이 아무래도 그 시장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지금 다들 대형 가치주 외에는 안 가지고 계실 게 뻔하고요. 네. 특히나 대형 성장주도 그렇고 소형 성장주들은 거의 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지금 상황이 아예 안 좋으니까 아예 깨끗하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대형, 중형, 소형 그리고 가치 그리고 성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판을 한번 보자 그런 판을 차원에서 보자. 좀 살펴드리고 싶고요. 네. 2주 전에 제가 그 대형하고 초대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뒤에서 중형하고 소형을 말씀드릴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형과 소형주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형주라고 하면 S&P 50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블루칩 500개 빼고 그 뒤에 400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형주에 투자하는 ETF에는 그 뱅가드에서 출시한 VO라는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 미드캡 ETF인데요. 현재 주가는 한 230달러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52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수수료율은 뱅가드 늘 말씀드리지만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ETF 중에 하나이고요. 0.04% 그리고 배당도 1.12%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는 VOT가 있는데요. 이건 215달러 정도 되고 운영자산은 한 108억 달러, 수수료율은 0.07%. 성장주다 보니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배당 수익률은 연간 0.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VOE는 현재 주가는 144달러, 운영자산 규모는 157억 달러 정도 되고요. 수수료율은 0.07%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78%로 아무래도 가치주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종목들의 산업 비중을 좀 살펴보면 일단 VO는 IT가 22%, 금융이 19%, 산업재가 14%고요. 그리고 VOT는 IT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35%가 IT, 산업재 16%, 헬스케어 16%, 그리고 VOE는 금융이 31%, 경기소비재 13%, 산업재 12% 정도, 그리고 유틸리티가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400개에서 한 200개 정도로 나눠지고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VO 같은 경우에는 중형 혼합주와 성장주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VOT는 성장주와 혼합주 해서 이것도 같은 67% 정도, 그리고 VOE는 혼합주가 47%, 가치주가 42%에서 한 90% 정도는 가치주의 성격을 갖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게 종목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 스파이 V, 스파이 지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예요. 네, 흡사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업의 차이, 네. 기업의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여력이 많이 있는데 소형주들은 뭔가 예를 들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바로 직접 수익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VO 같은 경우에는 시놉시스, IQ비아 홀딩스, 자일링스, 엠페놀, 덱스컴, 케이던스, 펠로엘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포티넷,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모르는 기업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네. 자일링스, 덱스컴 뭐 그쵸. 이런 들어봤던 기업들도 네네. 있네요. 또 IQ비아 같은 경우에도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제 진단 분석, 그러니까 MRO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진단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팔로알토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네. 펠로알토 역시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포티넷도. 포티넷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인수합병권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전체 비중은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한 7% 정도 들고 있고요. VOT 같은 경우에는 VO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그 종목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3% 정도 돼서 VO의 한 2배 정도 비중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VO가 움직이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O2는 여기도 낯설다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캐리어, 우리 저기 뭐죠? 이 에어컨, 냉방, 난방, 기업 공조에 쓰이는 기업 건물 공조의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캐리어 글로벌이 있고요. 모토롤라, 그리고 키사이트, 웰타워, 디아로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코테바 등 각 업종, 산업재와 또 금융 이런 쪽에서 나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종목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비중은 한 10% 정도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될 텐데 주가가 너무 최근에는 곤두박질치고 있죠. 네, 최근 1년 주가, 그러니까 사실 2주 전에 제가 이걸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할 때는 이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 소형주에 대한 모습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급락하다 보니까 그림이 아주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VOE, 그러니까 가치주에 투자하는 중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VO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최근 3개월로 살펴보면 다 안 좋습니다. VOE가 그나마 1.1% 하락한 걸로 방어를 했는데 VO도 9% 넘게 빠졌고요. VOT, 이제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금융정책이 좀 가파르게 나타날 때는 저는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를 또 ETF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도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정리를 해 주실 텐데 그럼 이런 관련된 ETF도 최근에 수익률이 엄청 안 좋겠네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건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한 만큼 나스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러셀 2000과 나스닥의 지금 하락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러셀 2000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 3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몰캡 전반에 투자하는 ETF IWM이 있고요. 현재 $19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는 IWO가 있고요. $246 정도 기록하고 있고 IWN 스몰캡의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154 정도 수준입니다. 이 종목들이 IWM은 금융이 22%, 헬스케어 16%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IWO는 IT 24%, 헬스케어 23%, 그리고 IWN은 금융이 36%, 산업재가 14% 되는데 이 세 개 IWM, IWO, IWN은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면 아시는 종목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BJ 홀세일 클럽하고 시냅틱스 정도 아마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비스 보제그룹 정도. AMC 엔터테인먼트. 네, AMC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그리고 IWO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종목들은 뭐 투식스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체는 광모듈 업체고요. 주요 통신사 서비스 업체들에게 광모듈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WN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메이시스 그리고 테넷 헬스케어, 체사픽스 에너지 등이 들어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고요.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 될 텐데 IWM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동안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WN이죠.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7% 정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IWM은 마이너스 7% 그리고 IW5는 무려 22%나 빠져서 지금 소형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아예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봐도 IWM은 혼합주는 지금 마이너스 13%고 그리고 IWN 그러니까 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도 6% 마이너스 그리고 IW5가 17% 마이너스 나고 있어서 네. 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은 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시장이 반전될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중소형주 관련된 ETF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향후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반전했을 때 참고해서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까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1, 2주 사이에는 가장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ETF는 뭐 인버스는 당연히 오를 거고 네. 그렇죠. 채권 관련한 ETF가 제일 수익률이 좋습니까? 네네. 지난주도 TLT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익이 플러스로 났고요. 네. 워낙 그 금리가 갑자기 또 약간 하방 압력 받으면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TLT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지금은 그냥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기다려보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반기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네. 때가 되면 중소형주,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개인들이 갑자기 TLT를 매수하고 네. 또 가치주를 매수하고 막 네. 로테이션 막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네.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뭔가 적어놓고 참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막 썩 이걸 반영해서 막 가치주를 매입하고 이런 일은 개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레버리지 인버스를 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 네, 이게 대신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뭐 이게 투자할 여력이 생기셨을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무식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이거를 IWM, IW5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좀 요령이 없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네. 그 핀비지에 네, 저희가 핀비지에. 맵을 매번 보여주시잖아요. 부사장님이 네, 소개도 네, 해주시고 네, 거기 네. 항목에 음. ETF가 또 따로 있어요. ETF 있죠? 네네. 거기서 모여져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네, 같이 다 매매? 모여 있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혼합 이렇게 다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엔 어떤 ETF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거 안 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핀비즈 사이트는 뭐 네. 여러 차례 우리 네. 맨날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또 ETF 탭을 누르면 ETF도 보실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한눈에 어떤 ETF가 좀 가장 그 파이가 크고 많이 오르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오늘 이제 중소형주가 뭐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봤고요. 이 시간에 또 ETF 관련해서 한 번씩 월요일마다 쭉 확인해 보는 시간이니까 또 시장 하락할 때 우리가 딴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